역사의 각을 잡다 히스토리 앵글 희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 또 함께 이끌어 주실 오늘 역사 길잡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혜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박정혜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님 혹시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과목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오로지 역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역사만 판다. 근데 저도 이제 역사를 옛날 때부터 좋아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창 시절의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암기가 많잖아요. 연도도 외워야 되고 사람 이름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요즘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드는 재미는 뭐냐면 그 역사에 나오는 그 배경과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역사는 한 인생을 살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꾸려가려 했던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더 남지요. 그들의 일상이 어땠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누게 될 텐데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이야기 속 인물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면 그저 배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항상 뭔가 이렇게 물건들을 항상 가지고 오세요. 히스토리 띵,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 히스토리 띵은 이겁니다. 책이었어요? 네, 여학교 100년의 역사를 담은 기록집하고 사진집입니다. 이 안에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빛바랜 옛날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대의 100년 역사면 여성들의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크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1910년에 이화학당 대학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은 경기여고가 된 경성여고보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에서 이 여성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시대에 정말 치열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근대 한국 여성들, 특히 식민지 시기를 살아왔던 배운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대부분 남성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이한 일제 정치에 맞서 싸우고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던 여성들 또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근대 여성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앵글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첫 번째 앵글 키워드 뭔가요? 오늘의 첫 번째 앵글 키워드는 바로 배움입니다. 자, 배움. 그러니까 이제 근대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이야기들, 이게 시작될 것 같네요. 한반도에서 여성들이 집 밖을 나와서 제도권 교육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1886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이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처음 여성 교육이 시작되었죠. 1908년에 대한제국은 관립 한성고등여학교를 세워 여성 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여성 교육 정책은 식민 통제의 수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남성들의 교육 목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남성 교육은 일반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을 위한 법령은 일반 교육과 구분해서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양처 현모주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공적사회 중심인 남편과 자녀, 특히 아들을 근대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요. 일제에는 이것이 식민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여학교에서는 지식교육보다는 재봉, 수해, 가사 등 기회교육 위주로 교육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배우는 연한도 남학생보다 짧았고 상급학교 진학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더 가사 일을 잘하고 아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한 교육. 근데 사실 여성들이 내가 배움의 의지를 갖고자 하는 거는 이런 목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순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학생들은 학교를 단순히 요리나 제복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진짜 공부의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과 과정을 해달라고 동맹 휴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으로 유학을 감행하는 여성도 나타났죠. 유학을 가는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남녀 불문, 유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특히
여학생 경우에는 통념상 결혼 정년기라 여겨지는 10대 후반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나혜석의 경우 오빠 나경석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을 강요하면서 중도에 학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혜석은 다시 자신의 힘으로 학비를 벌어 일본 유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상급 학교 진학이 단지 여성의 학력을 높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러한 반대들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을 왜 설득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공부의 의미가 나한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계속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시대를 바꾸는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앵글 키워드는 각성입니다. 아, 각성. 그러니까 이제 배움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제 각성을 한다. 뭐 이런 스토리네요. 3.1 운동은요, 많은 여성들이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고 행진하는 역사적인 장이었습니다. 이후 여성 집단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어요. 진짜 우리 3.1 운동 때 보면 여고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집에 있던 정말 부녀자들이 다 나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나는 정말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야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 여성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3.1 운동 시기의 여학생들은 공권력의 눈을 피해서 독립선언문이나 태극기를 배포하고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실현이나 저항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조선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각성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그 왜 3.1 운동의 계기가 됐던 그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진행됐던 28 독립선언, 거기 보면 남녀 같이 다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여성들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여자 유학생들은 1919년 초에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청년 독립단에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또 28 독립선언서에도 연명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3.1 운동 이후에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잖아요. 그 임정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나혜석 있고 또 김마리아, 이게 두 분이 아닐까 싶은데, 나혜석이 김마리아에게 보낸 당시 편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3.1 운동이 일어나고 1년 뒤에 대구 감옥에 갇혀있는 김마리아에게 나혜석은 편지 형식으로 글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3.1 운동 이후 가장 열렬하게 급진한 것은 부인계이다. 조선 부인은 기생충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씁니다. 여성도 인간이다.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이 말이 당시에는 급진적인 자각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아무튼 3.1 운동이 단지 그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당시 여성들의 의식과 또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계기가 됐던 거군요. 이후에 여성들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교육계몽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 다양한 정치사회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자도 인간이다. 네, 이게 이제 여성들의 각성을 이끌었고 또 이게 우리 사회의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앵글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앵글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여성들이 이제 공적 영역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길 원했겠네요. 3.1 운동 이후에 사람들의 사적이고 공적인 관계는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대 들어와서 식민지 조선 사회는 사회운동의 시기를 맞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인도, 정의평등, 해박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근대 담론은 이것을 주도했던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사회활동을 넓혀가는 여성, 특히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펴는 신여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신여성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회생활 하려는 여자들한테 막 모던 걸 하면서 약간 조롱했었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여성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여성이 근대 시기에 새롭게 출현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여성 지식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유행만 좇는 여자,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죠.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폭력인데 그때는 이제 워낙 뭐 남존여비 이런 오래된 편견으로 인해서 여기에 정말 맞서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신여성들을 구설수에 올림으로써 사회 활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억압하는, 방해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에게 허용된 직업은 교사나 간호사, 산부인과 의사 같은 뭔가 여자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 직업에 국한되었습니다. 임금은 낮았고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 길정이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면서 모든 주위가 여자라면 내리누르고 짓밟고 내려보고 신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사회 진출에 더하기 결혼과 육아라는 거는 엄청난 짐이 됐을 것 같거든요.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은 두 가지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이 이광수가 혼인 문제 관견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좋은데 어디까지나 가계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양처현모가 여성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성의 순정과 인내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허영이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여성들은 일단은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고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신여성들은 인격적인 결합관계를 주장하면서 자기 주변의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신여성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막상 이들의 활동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신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했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과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일운동과 여성운동을 동시에 전개했던 근우의 활동이나 신여성들이 신문 잡지에 남긴 글들을 보면은 이들의 생각과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 요구들이 굉장히 모순됐었어요. 항일도 있지만 현모양처적인 또 여성들의 모습도 기대하고 있고, 근데 그 틈에서 여성들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고,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희갈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위원님? 오늘 우리가 만나본 배운 여성들은 단지 책상 앞에 앉아 양처 현모주의 교육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개인을 자각했고 주변 사람들과 원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학교, 노동 공간, 항일운동의 현장 곳곳에서 이들은 존재했습니다. 식민 권력은 식민 통치를 위해, 일부 남성 지식인들은 남성 중심적인 민족 발전을 위해 배운 여성들을 다시 근대 여성, 그러니까 양처 현모라는 새로운 여성성의 틀 안에 가두고 평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여성들의 교육 경험은 여성성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여자도 인간이다, 여자도 민족의 일원이다를 외치면서 공적 공간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신여성들의 인식은 1929년 근우의 선언과 같이 여성 스스로 해방하는 날 세계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해방, 민족의 독립, 이것은 결코 분리돼서 생각될 수 없다. 나는 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다. 이 생각이 아마 그 출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밌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항상 큰 응원이 됩니다. 또 뭘 남겨주시면 좋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